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 효과를 만드는 애프터 이펙트를 알아볼 텐데요. 이 애프터 이펙트는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시거나 아예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본 강좌는 1시간만 들으시면 에펙의 원리와 기본 개념을 잡으실 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기능을 익힘으로써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애프터 이펙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열게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합니다. 자, 이게 에펙의 처음 화면이 되겠어요. 기본적인 작업 환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프로젝트 창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은 여러분이 작업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스들, 영상이라든지 사운드, 사진 이런 것들을 얻는 곳이 되겠어요. 여기에 가져온 다음에 거기 있는 소스를 여기 있는 타임라인으로 들고 오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작업하는 모든 장면을 여기 있는 컴포지션 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작업 순서도가 되겠어요. 이 순서대로 작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타임라인에서 작업할 때 쓰이게 되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패널에서 열려서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렬을 한다든지 특수 효과를 준다든지 텍스트를 썼을 때 글씨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에펙의 작업 환경이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소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에펙에서 작업을 저장하고 작업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에펙에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뭐뭐뭐.aep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에서만 열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 되겠어요.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AEP 파일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AEP 파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일종의 작업 공간이 되겠어요. 자, 이 AEP는 파일명이고요. 그 파일 안에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작업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생겨서 작업 공간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책상을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상을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컴포지션이 되겠고 요것도 컴포지션이 되겠죠. 자, 이 컴포지션에서 실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컴포지션을 얹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저장과 작업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에펙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시면 일단 AEP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에 작업을 하기 위한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을 하셔야 돼요. 즉 책상을 하나 갖다 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일을 하려면 책상이 하나 있어야죠. 예,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놓고 PC도 얹어놓고 이런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 책상의 넓이가 컴포지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컴포지션의 크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컴포지션이 작으면 여기에 큰 도화지를 얹을 수가 없겠죠. 도화지가 크면 책상도 커야 되고요. 도화지가 작으면 책상도 작으면 되겠죠. 이 작업에 맞춰서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측 버튼을 이 프로젝트 창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New Composition이라고 나오죠. 이 New Composition을 하시게 되면 컴포지션의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수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프리셋 부분에 우측에 보시면 HD TV 108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보시면 뭐 4K, HD, 720, 720, 1080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결과물로 보낼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에펙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나중에 이것을 어떤 사이즈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의 사이즈는 이렇게 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자, 가로와 세로의 픽셀 수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정하게 됩니다. 자, 보통 HD라고 부르죠. 그러면 1280, 7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280개의 픽셀이 있고요. 세로가 720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이것을 720p 뭐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풀 HD가 있죠. 자, 요거 풀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풀 HD는 1920, 108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1080p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이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운관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때는 사이즈가 640, 480 또는 800, 600 이런 사이즈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LED, LCD 모니터들 많이 나오게 되면서 HD가 보편화가 됐죠. 그러면서 1080, 720 사이즈가 됐었는데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 보셔도 거의 1920, 1080 사이즈를 많이 쓰죠. 풀 HD를 많이 쓰고요. 요즘은 또 2K, 4K 모니터들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영상들도 보여주게 되죠. 심지어는 8K까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뭐 4K, 8K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이거에 배가 커지다 보니까 풀 HD는 2K 영상의 4분의 1이에요. 2K는 또 4K의 4분의 1입니다. 그만큼 픽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고화질 영상으로 이용을 하실수록 컴퓨터의 사양이라든지 뭐 그래픽 카드의 사양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너무 고사양은 사실 작업이 힘들어요.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용 컴퓨터에서는 거의 1280, 720 또는 1920, 1080이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상 넘어가는 걸 편집하시려면 고가의 좀 전문적인 장비들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FHD도 일반 가정용 컴퓨터들 메모리가 뭐 8기가 이런 것들은 조금 버벅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1280, 720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는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결과물을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 건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프리셋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눌러보시면 720, 720, 1080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K, 8K로 넘어가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20은 뭐예요? 1280, 720. 그 다음에 1080은 1920, 1080.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프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HDTV 1080 잡으니까 1920, 1080이라고 나오죠.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720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NTSC와 PAL이 있죠. 이 NTSC는 예전 브라운관 모니터일 때고요. PAL 방식은 유럽형 브라운관 모니터고요. 그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방식이에요. HD, DVC 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HDV, HDTV 720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면 여기에 위드와 하이트가 1280에 72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픽셀 어스펙트 레시오라고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스퀘어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모니터의 제일 작은 단위가 뭘까요?
자, 그걸 픽셀이라고 부르죠. 자, 요만한 게 이 모니터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이 모니터 최소 단위가 픽셀이 되는데 이 픽셀을 확대를 해보면 픽셀 안에 이렇게 구슬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레드, 그린, 블루 3가지의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슬들이 빛을 내서 각각의 색이 섞이게 되면 우리가 모니터, 화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모든 컬러를 다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00%, 이게 100%, 이게 100%의 빛을 내게 되면 합치면 빛에다 빛을 합치면 화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빛을 다 안 내면 블랙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레드가 20%의 빛을 내고 그린이 30%, 블루가 60% 이러면 해당 컬러가 나오게 되겠죠. 일종의 물감으로 색을 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픽셀이 있게 되는데 그 픽셀의 사이즈가 여기에서 말하는 픽셀 어스펙트 레시오가 되겠어요. 예전 브라운관 모니터들은 픽셀이 이렇게 길쭉했어요. 그래서 세로가 더 길고 가로가 짧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퀘어 픽셀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가로 세로가 1대1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컴퓨터 모니터 있죠? 또는 스마트폰 화면 전부 픽셀이 스퀘어 픽셀이에요. 이거는 예전 방식이고 요즘 나오는 디지털 화면들은 전부 스퀘어 픽셀로 잡으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컴포지션 창을 여실 때 제일 처음 고려하실 부분이 사이즈, 즉 여기서 지정을 해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퀘어 픽셀, 그 다음에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OK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작업 다이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작업 다이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임포트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들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원하는 소스를 들고 오게 되면 이렇게 얹히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자, 아래쪽에 스크롤을 이용을 하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이 하나 나와 있죠. 이 모양이 보이면 아, 이거 컴포지션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시다 보면 프레임 레이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자, 이 모양을 보면 비슷하죠. 자, 이것은 영상의 길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 분, 초는 아시겠지만 프레임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정지 컷들이에요. 자, 멈춰 있는 사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그것을 우리 눈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걸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발 뛰고 그 다음 이쪽 발, 그 다음에 또 일로 움직이고 이것들을 전부 한 컷씩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자,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한 컷 저장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올렸을 때 한 컷 저장하고 그 다음 올렸을 때 한 컷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사진을 계속 이어서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빠르게 돌리면 우리 눈에는 이것이 움직이는 걸로 착각이 돼서 보이는 거죠.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모두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초에 정지 컷이 몇 장이 넘어가느냐, 그게 바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중파에서 또는 뭐 케이블 TV나 이런 걸로 TV를 보실 때 1초에 몇 장이 지나갈까요?
29.97 프레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통상 30프레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극장에서 우리 영화 보시죠. 그거는 24프레임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24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유럽은 어떨까요? 좀 전에 우리가 유럽 TV는 PAL 방식이라고 했죠. 이 PAL 방식 유럽 TV는 25프레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보는 30프레임짜리 이 TV 방송은 유럽에서는 못 보는 거죠. 유럽은 25프레임으로 송출을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는 모두 24프레임으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가든지 똑같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게 프레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포지션을 만들 때 우리가 29.97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 레이트가 29.97로 잡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불러온 이 소스 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 29.97로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가 있죠. 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에요. 시작 지점은 0, 0, 0, 0이고요. 끝 지점은 자, 여기에 30초로 잡혀 있죠. 기본적으로 기본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0초로 잡아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책상을 30초짜리를 작업할 수 있는 길이로 일단 잡아 놓은 거죠. 이거는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러온 소스예요. 이 소스는 16초 11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초당 29.97프레임인데 16초 11프레임이죠. 그러니까 16초 점 얼마 정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컴포지션 1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게 지금 이 컴포지션의 사이즈예요. 이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세팅 잡았을 때 1280, 720 잡고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 이게 1.0입니다. 스퀘어 픽셀은 가로 대 세로 비를 말해요. 가로 대 세로 비가 1대1 그때는 1.0이고요. 자,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다. 1.3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1.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스퀘어 픽셀이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이 컴포지션의 길이, 작업할 수 있는 길이가 되겠고요. 29.97이고 그 뒤에 보면 FPS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프레임 per second. 자, 이건 초란 뜻이죠. 초당 프레임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FPS라고 나와요. 그래서 뒤에 FPS 숫자가 붙으면 이거는 1초에 몇 장 지나가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복잡하죠? 우리가 컴포지션을 직접 만들면 좀 복잡합니다. 이런 세팅을 다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쓰는 방법은 우리가 작업할 소스를 가져오잖아요. 자, 일단 컴포지션을 만들지 않고요. 임포트로 영상을 먼저 가져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해서 임포트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위에 나오게 돼요. 1920, 1080, 1.0 스퀘어 픽셀, 그 다음에 29.97 FPS죠. 그 다음에 16초 11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들어다가 얹습니다. 어디에 얹어요? 타임라인 창에다 얹어요. 모든 작업은 이 타임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여기다 그냥 이걸 바로 가져다 얹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책상이 생기는 거예요. 즉 컴포지션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타입이라고 해서 컴포지션, 그 다음에 AVI 이렇게 나오죠. 이건 영상 포맷이 되겠죠. 자, 이렇게 컴포지션을 간단하게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이 소스에 맞춰서 열은 거죠. 이 소스와 세팅을 똑같이 한 컴포지션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스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스를 가져다 얹으면 똑같이 컴포지션이 열리니까 이때는 컴포지션을 따로 만드셔야겠죠. 뉴 컴포지션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의 길이도 이 소스와 똑같은 길이로 잡히게 되죠. 소스를 얹으면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컴포지션을. 그죠? 자, 이게 일단
컴포지션을 만들고 소스를 얹고 타임라인에다가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에펙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특수 효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면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프리미어 같은 데서 일부분만 특수 효과를 주게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 타임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를 얹으면 반전이 되죠. 예, 여기 위에 얹고요.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초 6프레임으로 가겠다. 그러면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써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죠? 5초 6프레임이라는 것은 아까 시, 분, 초, 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초라고 한다면 이 초가 5초란 얘기죠. 그러면 0, 땡땡, 00, 그렇죠? 땡땡, 0, 5초, 땡땡, 0, 6프레임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프레임이 자 대략 29.97, 30프레임짜리잖아요. 1초에. 그러니까 여기에 29까지 나오고요. 3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0으로 바뀌고 여기에 1초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초도 60초가 되는 순간 위로 1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0 이외에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즉 숫자는 여기서부터 써주면 돼요. 이 앞에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5초 06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6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찍고요. 506 칩니다. 엔터 칩니다. 자, 그럼 어때요? 5초 06 프레임으로 가고, 자, 여기에 있는 얘가 움직였네요. 이것은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보통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곳이 곧 지금 여기 컴포지션 창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는 여기서 수치로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죠? 여기도 바뀌고, 자, 영상도 바뀌게 되겠죠? 지금 이 컴포지션 창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에펙의 기본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에펙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배우신 거에 비하면 애프터 이펙트는 반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기본 기능은 아실 수가 있어요. 정말 쉬워요. 문제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펙트를 배우는 게 어려운 거지, 에펙 자체의 기능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 에펙 처음에 배우시면 되게 어렵다고 겁먹고 하시는데 에펙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이펙트 같은 것들은 좀 어렵죠. 이것은 뭐 양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이 에펙은 그냥 이걸로 충분히 여러분이 기본 이용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펙을 이제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컷 편집을 하죠. 에펙은 그런 거 없어요. 에펙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를 그냥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물체예요. 그래서 중간을 자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이 막대를 줄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뭐냐면 가려진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앞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서 이 끝부분을 넘어서 버리면 안 보이죠. 왜 그래요? 가려졌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가면 영상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또 뭐 붙일 수 있나요? 에펙은 안 돼요. 개념이 이런 프리미어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 뒤에 뭘 붙이고 잇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또 뭐가 나오고 싶으면 또 얻는 거죠.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소스를 하나 더 불러와 볼까요? 자, 우측 버튼, 임포트 파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걸 하나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잇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얻는 거죠. 이렇게 또 얹고 여기서부터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쭉 줄여서요. 여기에 놓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예, 쉬워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에펙을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거 이제 레이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포토샵하고 마찬가지예요. 레이어 하나에 물체 하나, 즉 영상 하나입니다. 다른 영상을 또 하시려면 레이어를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펙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레이어가 수십 개씩 또 얹혀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펙의 꽃이라고 불리는 플러그인, 즉 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펙트 앤드 프리셋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펙트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눌러보면 쭉 나오고요. 또 이런 걸 눌러보면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펙트를 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러 앤드 샤픈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디렉셔널 블러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들어다가 이 위에 얹을게요. 그러면 바뀌죠? 자,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창이 하나 생겨요.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창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펙트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은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그 옆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을 해줘요. 이 이펙트마다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많게는 수십 개도 나오고요. 적게는 이렇게 한두 개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 이펙트는 이 이펙트 배우는 게 어려운 거죠. 이름 자체도 애프터 이펙트죠. 애프터, 영상을 찍고 그 뒤에 효과를 넣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디렉션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 블러 랭스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뿌옇게 블러가 먹는 건데요. 자, 이 블러 랭스 값을 변화를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선명했던 걸 뿌옇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기도 하지만 주로 이펙트 쓰는 이유는 이 효과를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깔끔하게 보이게끔, 이런 효과들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에펙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걸 알아야 여기 있는 이펙트들을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주는 그 키프레임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펙트는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영상을 얹지 않고요. 사진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이 애프터 이펙트는 사진, 영상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 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사진 선택하고요. 임포트해서 사진을 하나 얹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여기다 다시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보시면 까만색 화면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소스를 들어다가 얹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스 사이즈와 똑같은 컴포지션이 생성됐죠. 1920, 1080. 자, 여기 그림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림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1280, 854죠. 그러니까 작업 다이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거를 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까만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컴포지션 세팅을 해서 1920, 1080짜리 컴포지션을 만들었다 한다면 여러분이 얻는 소스들도 되도록이면 같은 사이즈를 가져와야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가져오면 이것을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깨지겠죠.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뭐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딱 맞춰서 들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트랜스폼의 개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를 얹은 레이어 옆에 보시면 꺽쇠 가로가 보이게 됩니다. 이 꺽쇠 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 트랜스폼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다시 엽니다. 그러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라고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들은 여기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시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자,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서도 보이게 되는데 이 애프터 이펙트는 여기 있는 레이어 상에서만 나와요. 자, 여기서 포지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지션 보면 960, 540이죠. 이건 무슨 포지션일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얹혀 있는 레이어의 포지션인데요. 그 포지션은 얹혀 있는 이 레이어 물체의 센터 부분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꽃 그림의 기준점, 이 점의 위치가 자, 여기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션 창의 기준점 여기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의 기준점은 여기 센터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 작업 따위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 즉 작업 따위 있죠? 거기에 기준점은 여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의 위치가 컴포지션 창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원래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프로젝트 창을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컴포지션 있잖아요. 위치가 1920, 1080이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체의 길이가 1920, 1080인데 거기서 정확히 중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레이어에 얹게 되면 무조건 이 컴포지션 창의 정센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의 반이죠. 전체가 1920인데요. 자, 그거의 반은 96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가 지금 96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는 1080이었잖아요. 이거의 반은 뭐예요? 이거의 반이 540이 되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이 그림의 위치란 여기에서 여기 정센터 부분 960에 540이 이 그림의 위치 값이 되겠어요. 자, 이게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0, 0입니다. 좌표 값이. 자, 그래서 이쪽으로 증가해서 나중에 1920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1920이고 여기는 좌표 값이 0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좌표 값은 또 0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1080이 되는 거죠. 즉, 이 위치는 좌표 값이 0, 0이에요. 즉,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의 포지션을 0, 0으로 주면 이 그림 중앙이 여기에 가서 붙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 여기다 0을 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도 0을 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렇게 위치되죠. 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컴포지션 창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값을 올리면 움직이죠. 지금 마우스를 수치 위에 얹으면 손가락 양옆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움직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움직임을 쭉 주면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을까요? 자, 960, 540 해서 다시 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이 있죠? 스케일은 지금 이 레이어에 얹은 이 소스의 크기가 되겠죠. 지금 스케일이 100%인데 자, 이 스케일을 줄이면 더 작아지고 키우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뭐예요? 빙글빙글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자, 이 돌아가는 수치가 한 바퀴를 완전히 돌게 되면 몇 도죠? 360도죠.
자, 360도를 넘어가면 앞쪽에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1이라고 나오죠? 1. 자, 360도 돌면, 자, 한 칸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몇 도. 자, 또 360을 한 번 더 돌리면 두 바퀴 돌고 몇 도. 이런 식으로 횟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페시티가 되겠죠? 이건 뭐예요? 투명도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는데, 바닥이 까만색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바닥이 까만색은 책상 자체가 까만색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 거냐 하면,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서 쭉 지나가서 이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빠져나가게 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처음에 영상이 시작하면 1초 동안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1초부터 움직임이 들어갈 거예요. 쭉 움직일 겁니다. 자, 이 사진이 이쪽에 있다가 쭉 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이 움직이는 시간은 4초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멈춰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 사진이 어디 있어야 되죠? 자, 여기 있어야죠. 자, 그러면 움직임을 줘 볼게요. 이렇게 바깥으로 뺍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위치값을 0을 주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X로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세로의 센터는 얼마였죠? 540이었죠? 이렇게, 그죠? 예, 이 에펙은 이 수치 직접 입력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1초 동안 계속 가만히 있을 거예요. 1초 동안. 자,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커지죠? 예, 사이즈를 여기서 줌 인 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쭉 오다가 1초까지 왔어요. 지금 1초죠? 자, 1초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들어갈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 1초 구간까지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자, 어디서부터 움직임이 들어가죠? 이 시점부터 움직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4초까지 움직임이 들어갈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시점을 기점으로 여기 앞에는 움직임이 없고 여기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무슨 표시가 보입니까? 스톱워치 모양이 보이죠? 이것을 토글 애니메이션 키라고 부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초를 기준으로 앞뒤로 움직임이 변화하게 되니까 이 1초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눌러줍니다. 포지션이죠?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도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고 에펙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토글 애니메이션 키가 있는 이 위치부터 움직임이 시작될 거죠. 어디까지? 4초까지. 자, 여기에 보면 4초 있죠? 4초까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초에는 얘가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가서 540에 여기는 1920 이렇게 쳐주면 정확한 위치가 잡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을 때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을 때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쭉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자,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움직임을 주고자 할 때는 처음 움직이는 지점에 키프레임을 생성하시고 끝나는 지점에
움직임만 주시면 키프레임이 알아서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눌러서 파란색으로 반전이 되고 이 표시가 나오게 되면 자, 움직이는 지점에만 움직임을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서 한 번 더 움직임을 주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얘가 위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여기서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어디를 거쳐야 할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이걸 또 그냥 움직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번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어디를 주든지 간에 알아서 생깁니다. 이 키프레임이 움직여 볼게요. 쭉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가 생겼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 지점부터 움직여요. 어디를 향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다 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생겨요. 요 키프레임을 향해서, 이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면 플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에펙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켜주는 가장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전부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스케일도 한번 줘볼게요. 자, 스케일 지금 토글 애니메이션 키 눌려 있어요? 안 눌려 있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또 시작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자, 처음 여기는 스케일 100%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요렇게 갔을 때는 스케일을 줄일게요. 이렇게. 그러면 100%에서 64%로 줄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를 오면 다시 100%로 만들 겁니다. 자, 100 칠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 볼게요. 줄면서 움직였다가 다시 오면서 움직이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음은 더 이상 뭐 다른 거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이 마지막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로테이션도 한번 줘볼게요. 자, 처음에 이 위치는 0도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 로테이션이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왔을 때는 360도로 돌까요? 쭉 해서 자, 360도. 예, 한 바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오는 동안 한 바퀴가 돈 거죠. 처음에는 0도인데 여기는 360도니까 중간은 얘가 알아서 돌리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이쪽에 오면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0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한 바퀴 돈 상태에서 다시 0으로 오게 되면 거꾸로 도는 거죠. 예, 해볼게요. 자, 아시겠습니까? 예, 쉬워요. 원리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오페시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0이에요. 안 보이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쭉 가서 끝에 가서 100%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서서히 보이다가 계속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들어갔죠? 이게 에펙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켜주는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다양한 움직임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전부 꺼버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값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도 0이고요. 요거 100. 그 다음에 요것도 100. 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쉬워요. 자, 그 다음
포지션은 아까 얼마였죠? 960, 그 다음에 540이었죠. 엔터 칩니다. 자, 그럼 여기 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있어요. 뭐예요? 자, 블러 아까 하나 줬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펙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디렉셔널 블러라고 있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에 얹었어요. 그럼 어때요? 그림에 얹히죠?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 다음 여기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원래 트랜스폼만 있었는데 이펙트라고 하나 더 생겼죠? 예, 이게 애니메이션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수치값만 보입니다. 세부적인 조절값만 보이고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또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지금 레이어상은 좀 작아서 수치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여기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수치만 여기서 잘 보이게끔 해놓은 거죠. 자, 처음에는 완전히 뿌옇게 나올 거예요. 자, 처음에 똑같아요. 이거 붙어 있죠. 예, 이 스톱워치 모양 붙어 있죠. 이 토글 애니메이션 키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애니메이션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이펙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펙트에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전부 이게 붙어 있어요. 다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우선 방향을 정해 볼게요. 방향을 90도를 줄게요. 자, 방향은 그대로 있고 블러, 뿌옇게 흐리는 것만 적용시킬 거예요. 자, 블러 랭스 처음에 스톱워치를 눌러서 완전 뿌연 상태로 만들게요. 쭉 올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블러 랭스 여시면 이 슬라이드 바 있잖아요. 이걸로 조절하는 건 여기가 한계예요. 2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수치 위에 얹어놓고 드래그를 해버리면 적용되죠. 또는 여기다가도 클릭 드래그해서 적용할 수 있죠. 아니면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0 정도만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쭉 지나서 한 3초 정도 가서 이번에는 0을 줄게요.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블러가 이렇게 왕창 먹은 상태고 뿌옇게, 마지막은 아무것도 전혀 적용 안 된 상태. 그러면 중간은 알아서 먹죠. 해볼게요. 자, 적용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서서히 변하니까 싫어요. 자, 요 정도까지면 1초 만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초에 갖다 놓고 여기다 또 주나요? 아니죠. 이거 잡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겠죠. 자, 에펙이 왜 쉬우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고 아, 이거 될까? 그러면 다 돼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막 복잡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아, 이거 하면 될까? 그럼 거의 다 돼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오히려 에펙만큼 쉬운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 원하는 대로 갖다 놓으면 되죠. 여기 놓으면 어때요? 2초 동안 적용되는 거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10프레임 동안 적용되는 거죠. 대략 한 20프레임까지만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그 다음 플레이 해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펙트를 애니메이션과 결합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디스톨트에 있는 CC 렌즈라는 이펙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이펙트들이 이거 아는 것만 해도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 이펙트 말고 또 외부 업체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펙트들도 있고 그런 이펙트들이 효과가 또 더 좋기 때문에 이 이펙트들은 뭐 사실 한두 끝도 없겠죠.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이펙트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 렌즈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휘어버리죠. 자, 여기 있는 사이즈 값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이펙트를 줄 수가 있네요.
자, 위에 있는 수치를 직접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쭉 이렇게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이펙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자, 사이즈가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쭉 가서 자, 2초 정도에 가서 이 수치를 왕창 올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어때요? 여기에 토글 애니메이션 키가 눌려져 있어야죠. 자, 제일 처음에 누릅니다. 자, 00인 상태예요. 자, 하나 생겼죠? 그 다음 2초로 갑니다. 여기서 사이즈 값을 쭉 올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게 너무 느립니다.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 있는 이 키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짧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동일한 움직임을 짧은 시간 안에 줘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플러그인, 이펙트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 종류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에펙에서 또 많이 쓰이는 텍스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단 텍스트 쓰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키울게요. 이렇게. 자, 쉬프트를 눌러서 키우면 비율대로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 놓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T라고 나오죠. 이 T를 이용을 해서 글씨를 씁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은 무조건 글씨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T 누르고요.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텍스트 레이어가 따로 하나 생기죠. 기존에 있던 그림 말고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글씨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을 했습니다. 텍스트 긁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쓰시는 뭐 워드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자, 여기 서체를 지정을 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올려줄게요. 쭉 올립니다. 자, 여기도 마우스로 이 수치 위에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작아지거나 키워지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드로 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컬러도 주겠습니다. 컬러는 여기서 조정을 하셔서 원하시는 컬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상단에 메뉴 부분 보시면 셀렉션 툴이라고 있죠. 이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면 위에 있는 물체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 그 다음 손바닥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자, 원래 있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는 것만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느냐면 자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줌 툴, 돋보기로 클릭해서 확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측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손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기 있는 물체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가 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돋보기를 또 축소합니다.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 그냥은 플러스. 자, 그 다음은 여기 컴포지션 창 아래에 보면 fit. 자, 여기 창에 딱 맞춰서 채우는 거고요. 또 여기서 조절하면 퍼센테지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글씨에 대해서 조절할 때는 다시 타입 툴 누르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색을 바꿔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선택 툴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 뒤에 있는 그림과 앞에 있는 글씨가 섞여서 잘 구분이 안 가요. 뒤쪽을 좀 연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뒤쪽 그림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트랜스폼 가시게 되면 오페시티 있죠? 오페시티를 좀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쪽이 흐려지면서 앞쪽이 좀 부각이 되게 되겠죠? 자, 이 글씨에다가
이펙트를 한번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앤드 프리셋 들어간 다음, 자, 그 다음은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가시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윌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윌 한번 줘볼게요. 들어다가 텍스트에 얹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윌 레디우스가 나오고 앵글이 나오죠. 자, 앵글 값을 잡고 움직여 볼게요. 쭉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 앵글을 0에다 놓고요. 자, 여기 있는 트윌 레디우스 값을 더 높여 볼게요. 자, 100이 이제 최고 값입니다. 이 상태에서 앵글 값을 돌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돌려놓을게요. 예, 완전히 해서 한 뭐 10바퀴 정도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0 줄게요. 자, 그럼 지금 10바퀴를 돌아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있는 게 안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투명한 상태에서 점점점 보일 겁니다. 자, 동시에 두 가지를 적용시킬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닫고 여기 있는 텍스트 레이어에서 트랜스폼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페시티를 처음은 0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보일 겁니다. 100%로. 자, 그러면 처음은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여기 스톱워치 있죠? 예, 스톱워치 모양 누르시고요. 오페시티 처음에 0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정도 와서 대충 20프레임 정도 되나요? 자, 여기서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다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다가 보일 때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중간쯤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얘가 원상복귀가 될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서.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펙트가 들어가야죠. 이펙트, 트윌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서 레디우스 있죠? 이 레디우스는 고정을 시키고요. 앵글 값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앵글을 스톱워치를 눌러서 10바퀴 돌리는 상태에서 쭉 가신 다음에 3초 정도 가셔서 요거를 0바퀴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상복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오페시티 상태에서 보일 때까지 얘가 멈춰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 하실 경우에는, 자, 지금 앵글 값이 지금 0인 상태가 요 정도부터 들어갔는데, 이거를 아예 좀 더 당겨 놓으면 처음부터 투명한 상태에서 보이게 되자마자 바로 도는 게 적용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예, 이렇게 하면 이펙트 2개, 3개, 4개 다 이렇게 연동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이펙트든지 일단 얹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해보고 얼마든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적용된 텍스트에는 어떻게 변형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 끝나고 고정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또 긁혀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컬러라든지 폰트, 그렇죠? 예, 글씨 크기, 행간, 자간, 그렇죠? 행자간입니다. 행간, 자간. 자, 그 다음 위로 높은 글씨, 옆으로 넓은 글씨,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워드프로스에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대신 여기는 선색도 줄 수가 있어요. 예, 요게 하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이펙트를 줘봤는데, 뭐 이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해볼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이고 재밌는 것들 한두 개만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 적용해서 한 번씩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 좀 이런 관련된 서적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작업이 완료됐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파일에 들어가시면 익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익스포트 들어가시면 Add to Render Queue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Add to Render Queue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 창이 바뀌게 되죠. 자, 이게 렌더링 거는 창이 되는데요. 이 렌더 큐 창에서 렌더 세팅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 퀄리티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걸 어느 정도 퀄리티로 렌더링 걸 거냐? 그럼 이걸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베스트로 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드래프트는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예, 베스트로 놓고요. 일단 오케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아웃풋 모듈에서 루즐리스라고 나오죠. 자, 또 눌러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포맷이에요. AVI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MP3라고 나오죠. 이건 뭐예요? 사운드만 저장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자, 뭐 퀵타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AV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케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웃풋 2라고 나오죠. 자, 요걸 눌러서 어디 저장할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름도 줍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여기서 렌더라고 누릅니다. 자, 이 렌더를 누르게 되면 렌더링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렌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때요? 지금 이게 지나가죠? 예, 그러면서 지금 적용되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AVI 파일로 저장을 해주게 되겠죠. 자, 지금 띠리링 소리 났죠? 예, 이게 이제 에펙에서 렌더링을 다 걸었을 때 나는 고유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 걸렸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고 나오죠? 실행해 볼게요. 자, 어때요? 적용돼서 나오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효과 준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에펙의 기본 작업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어렵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예,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외부 이펙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에펙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영상을 연출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에펙은 제대로만 쓰시면 정말 멋진 영상들이 나옵니다. 많이 활용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